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번엔 진짜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큰맘 먹고 피부과에 거금을 투자하고 좋다는 화장품은 모조리 사서 발라봤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붉어졌던 경험 말입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 광고에 속아 피부가 갈려버렸다는 말이 딱 맞을 겁니다. 한때 제 화장대 위에는 백화점 1층을 방불케 했습니다. 피부과에서 추천하는 시술은 물론이고 5단계가 넘는 스킨케어 루틴에 좋다는 기능성 화장품까지. 하지만 제게 돌아온 건 처참한 접촉성 피부염과 완전히 무너진 피부 장벽뿐이었죠. 화장품에 포함된 특정 성분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에게 피부 컨설팅을 받고 좋아지신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피부과에 1000만원씩 태워도 좋아지지 않던 피부들, 화장품을 아무리 바꿔도 좋아지지 않던 분들이 저에게 컨설팅 받으시고 일주일 만에 피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실제로 전세계 스킨케어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1766억 달러, 하나로 200조 원이 훌쩍 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부을수록 제 피부는 더 나빠지기만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어떤 제품이 좋다는 식의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지난 몇 년간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온몸으로 깨달은 피부의 배신과 그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피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게 해준 스킨케어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해답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에 있었습니다. 과도한 스킨케어는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은 대체 누구일까요? 뾰루지? 주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 장벽의 붕괴입니다. 자, 피부 장벽을 우리 피부의 최전선을 지키는 방패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방패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피부 세포라는 벽돌이 촘촘히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 성분이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메우고 있죠. 이 견고한 방패 덕분에 외부의 유해 물질을 막아내고 피부 속 수분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방패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공격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매일 하는 스킨케어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매일 하는 과도한 클렌징, 자극적인 각질 제거가 오히려 우리 손으로 방패를 긁어내는 행동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간과했던 일상성 요인들, 즉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자외선, 그리고 미세먼지 등입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치명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직접적으로 피부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잠을 못 자는 건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피부는 낮 동안 손상된 방패를 수리하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 수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수면이 부족한 그룹이 충분히 잔 그룹에 비해 피부 노화 징후가 2배나 높게 나타났고 자외선에 손상되는 피부 회복 속도도 현저히 느렸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적들의 공격으로 우리 피부의 방패, 즉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태로운 방패를 수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좋은 성분을 더해 구멍난 곳을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피부 회복의 첫걸음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비움의 기술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클렌징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신성시하는 이중세안 꼭 해야만 하는 필수 과정일까요? 물론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나 진한 메이크업을 한 날에는 이중세안이 모공속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까지 이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를 때 발생합니다. 과도한 세안은 피부 장벽을 지탱하는 시멘트, 즉 세라마이드 같은 필수 지질 성분까지 씻어내버립니다. 꼭 필요한 보호막까지 우리 손으로 닦아내는 셈이죠. 이는 피부를 더욱 건조하고 민감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클렌저를 선택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pH 농도에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pH 4.5에서 5.5 사이의 약산성을 띱니다. 이 약산성 환경이 외부 유해균의 증식을 막고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뽀드득한 사용감을 주는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하면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피부의 pH가 올라가면서 장벽 기능이 약해지고 오히려 피부는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산성 클렌저는 피부 본연의 pH 균형을 해치지 않으면서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세정력이 다소 약하고 미끈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이는 피부 보호에 꼭 필요한 지질막을 남겨준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또 다른 비움의 기술은 각질 제거입니다. 묵은 각질을 제거하면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역시 과하면 독이 됩니다. 너무 작거나 강한 물리적 각질 제거는 피부 장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결국 비움의 기술이란 무조건 덜 씻고 덜 닦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피부 타입과 그 날의 상태에 맞춰 불필요한 자극은 빼고 꼭 필요한 보호막은 지켜내는 지혜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피부를 자극하던 요인들을 덜어내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진 방패를 재건할 시간입니다. 우리 피부 장벽이라는 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피부 세포라는 벽돌이 있다면 그 사이를 단단하게 메우는 시멘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멘트의 핵심 성분이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는 지질 성분들입니다. 세콜지라고 유명하죠. 실제로 건강한 피부 장벽은 이 세 가지 성분이 정교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을 때 가장 견고하게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수분 케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시멘트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놀랍게도 우리 피부는 적절한 수분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스스로 이 지질 성분들을 합성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분 공급은 단순히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피부가 스스로 시멘트를 만들도록 독려하는 작업 신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동시에 피부 속 천연 보습인자를 활성화시켜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힘 자체를 키워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3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만나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분 자석이라 불리는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수백 배에서 많게는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물탱크처럼 촉촉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수분 유지 장치 글리세린입니다. 글리세린은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벽 강화 전문가 판테놀을 주목해야 합니다. 판테놀은 프로비타민 B5로도 알려져 있는데 피부에 흡수되면 비타민 B5로 전환됩니다. 이 성분은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피부 장벽 자체를 강화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도우며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튼튼하게 기초 공사를 마치고 정상 피부가 됐다면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볼 수 있겠죠. 비로소 우리는 노화나 색소 침착 같은 특정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영양 케어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건물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무너져 내리겠죠. 어렵게 재건한 피부 장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의 핵심은 현명한 업그레이드입니다. 대표적인 고기능성 성분, 바로 레티놀과 비타민C를 실패 없이 사용하는 최신 가이드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두 성분은 실제로 피부 탄력 개선과 미백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지만 그만큼 자극 가능성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 시간차 공격입니다. 레티놀과 비타민C는 각각 효과를 내는 최적의 pH 농도가 다릅니다. 비타민C는 낮은 산성 환경에서, 레티놀은 비교적 높은 pH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두 성분을 동시에 바르기보다 아침에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C를, 빛에 민감한 레티놀은 밤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성분이 서로 방해 없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꼭 밤에 함께 쓰고 싶다면 비타민C를 먼저 바르고 피부 pH가 정상으로 돌아올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에 레티놀을 바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낮은 곳에서 천천히 시작하기입니다. 특히 레티놀이 처음이라면 절대 높은 농도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피부도 새로운 성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농도 제품으로 시작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지는 등 불편함이 없다면 2주에서 4주 정도의 적응 기간을 거치며 점차 사용 횟수를 늘려나가는 거죠. 데이터를 보면 레티놀은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했을 때 주름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조급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세 번째 전략, 바로 패치 테스트입니다. 새로운 기능성 제품을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에 내 피부와 궁합이 맞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귀 뒤나 팔 안쪽처럼 부드러운 부분에 소량을 바른 뒤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반응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때 붉어지거나 가려움, 따가움 같은 이상 반응이 없다면 그때 얼굴에 사용하는 거죠. 이 간단한 과정 하나가 혹시 모를 끔찍한 피부 뒤집어짐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결국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 피부의 목소리를 들어 나가면서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하기 전에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피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건성이야, 지성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을 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절대 피부가 좋아질 수 없어요. 저는 컨설팅에서 피부를 8가지로 구분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컨설팅에 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는 어떤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는지, 민감성인지, 상처가 났을 때 색소 침착은 잘 생기는 편인지, 이렇게 모든 종합적인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모든 스킨케어의 출발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히 어떤 제품을 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유행이나 광고에 휘둘리지 않고 내 피부의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피부 독립을 이루시라는 겁니다. 당신의 피부는 이미 스스로 좋아질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힘을 믿고 당신만의 완벽한 지도를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